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폭우에 모두 안전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리플 XRP 가격은 약 500원 정도로 CPI 발표를 앞두고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고 리플 XRP 가격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42로 투심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공포 단계이긴 하지만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30을 기록했고 또 지난달에는 24로 극심한 공포 상태인 것과 비교하면 많이 올라온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오늘 폭우가 내리는 하루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되오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리플이 포춘지 100대 최고 중소기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최고의 중소기업 리스트 중에서 34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9년, 2020년에도 각각 베이에어리어 내에서 17위, 25위를 차지했는데요. 리플이 선정된 이유를 잘 살펴보시면 리플 홀더분으로서 리플이 가지고 있는 컬처에 대한 자긍심을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95%의 직원이 리플을 일하기 좋은 회사라고 꼽았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의 경우 외부 에이전시를 통해 매년 회사 평가를 진행하는데 사실 직원이 일하기 좋은 회사에 대한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간신히 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라는 숫자는 정말 놀랄만한 숫자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100%가 회사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 즉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거나 이직하는 것을 볼 때 보상적인 부분보다도 회사가 얼마나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 결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따라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리플 회사가 얼마나 사람을 중시 여기는지 대단한 회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97%가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정직하고 윤리적이다 라고 답했고요. 96%가 경영진이 직원들이 스스로 본인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회사를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세부 항목이 바로 경영진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만큼 경영진과 그리고 일반 직원 사이에는 갭이 많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거의 100%의 직원이 경영진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한다는 것은 경영진과 직원 사이에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왜 리플이 SEC 소송을 지금까지 끌고 왔는지 너무나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SEC가 원하는 정도로 대충 합의를 하고 벌금을 내고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와의 소송 비용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듯 몇 년에 걸쳐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불의에 끝까지 싸워서 더 좋은 가상화폐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 이런 노력은 솔직히 아무 회사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정직하고 윤리적인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최고 중소기업으로 꼽히면서 리플사를 소개하는 글인데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참 구절구절이 리플의 철학이 정성 들여 들어가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경제적 국경 없는 세상을 위한 암호화 솔루션 구축을 위한 리플에 대한 내용이니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SEC가 SEC 관계자들의 발언 동영상 인증에 대한 내번 판사의 판결을 집행하려는 리플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 한 줄의 답변을 제공했는데요. 판사도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EC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들이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리플 경영진의 정직과 윤리와 너무 상반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리플 홀더분들은 사법 절차 남용이자 법원의 시간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게리 겐실러가 가장 많이 쓰고 요구하는 행위가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정의는 꼭 승리한다는 모습을 리플이 꼭 보여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SEC의 비합리적인 행위는 로빈후드의 최근 스텔라 룸의 리스팅건을 통해서도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의 스텔라 룸의 리스팅은 SEC의 주장의 불합리함을 보여준다. 로빈후드가 XRP를 등재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SEC 리플의 미결 소송 사건 때문이다. 스텔라 룸에는 같은 설립자이고 XRP에서 나왔다. 따라서 XRP가 증권인 경우에는 스텔라 룸엔도 증권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리스팅이 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SEC의 악행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규제권을 CFTC로 우선시하자는 세계의 안이 의회에 제출이 된 상태이고 또 SEC를 고소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늦지 않은 시기에 SEC 행태가 멈춰지기를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SEC의 행태는 가상화폐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 관할권을 확보하고 싶은 욕심이 우선일 텐데요. 가상화폐 시장이 궁극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최근 모건 스탠리가 암호화폐 투자 상품 확대 관련 인력 고용 중이라고 밝힌 것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새로운 암호화폐 상품 개발에 중점을 둔 투자 상품 개발팀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팀은 뮤추얼 펀드, 머니 마켓 펀드 등 9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 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팀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투자 회사로서 전통성을 가진 모건 스탠리가 암호화폐 관련 상품 개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블랙록이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진행한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을 보시면 비트코인 ATM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ATM기 설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4만 개 가까운 비트코인 ATM기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ATM기 중에서 약 77%는 해당 ATM기가 구매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 나라별 ATM기 설치 숫자를 보시면 미국이 독보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캐나다, 유럽 이 정도 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 2년 후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저 스스로도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그 중심에 리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또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는 바쁜 시간들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